4인4색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예수마을교회 장하길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저는 지금 가치 있는 사람 세우기 그 강의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서론, 오늘까지는 왜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끝부분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면 세상의 리더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인격의 가치의 개발과 리더십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그 인격의 가치 개발과 리더십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시시한 존재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 구원을 시켜주는 목적이 뭐냐면, 그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랬어요. 근데 그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랬잖아요. 자, 누구의 작품이라고 우리가요? 하나님의 작품. 여러분, 이 그림이라는 게요, 누구의 작품이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 가운데 제일 유명한 그림이 뭐죠? 천지창도 있지만 그 모나리자예요. 모나리자. 그 모나리자가 가치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 값이 나가냐 그랬더니 40조래요. 40조.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 하나, 물론 그건 팔지도 않지만 가치가 40조다. 대단하죠? 그리고 그 폴 세잔이 그린 1894년도에 그린 그림이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인데요, 이게 2012년도에 경매가 됐어요. 얼마에 팔렸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2,850억 원. 조금 놀래보세요. 그림 한 폭이, 그림 하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싼 거예요. 그리고 잭슨 폴록이 1948년도에 그린 그림이 넘버 5라는 그림인데, 그 그림이 2006년도에 경매가 됐어요. 근데 이게 미 달러로 1억 4천만 불이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1,468억 8천만 원. 약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의 작품이었냐에 따라서 가치가 상상을 초월하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작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우리 구원받아서 천국 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값으로 얘기해 버리면, 이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으면 당신의 외아들의 피값을 주고, 그리고 그 생명값으로 나를 샀겠어요. 그 침례교회 이남화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서 예수님 짤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고 나를 샀으니까 내가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나가는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부터 어디 가도 좀 당당하게, 좀 멋있게 오고 사세요. 귀걸이도 좀 하고, 좀 예쁘게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사치하게 막 귀걸이 하나 그냥 이것만은 컵 같은 거 여기다 이렇게 달고 다니고 막 이러라는 건 아니고, 그냥 스스로 내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 이렇게 살고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작품이 무엇을 위한 작품이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작품이냐 물어봤을 때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이 말은 무슨 얘기죠? 사람이 선한 일을 하면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은 사람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더라고. 기독교인이 천만이다 하는데 선한 일을 해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달라지겠어. 하루에 한 사람이 한 가지씩만 한다. 근데 그 천만이 한다.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은 사람이 그만큼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사람이 지도자를 세우고 인격 어떤 사람을 이제 이렇게 리더십 있는 사람을 세우려고 할 때 이제 한국에서 뭘 쓰냐면 제자 교육이라는 걸 많이 했어요. 그 제자 교육을 많이 해가지고 제자 교육에서 이렇게 가르쳐 놓은 다음에 이렇게 해봐. 그런데 그거는 특이한 게 뭐냐면 그 가르친 사람의 리더십이 끝났을 때는 그 사람의 배운 사람도 리더십이 많이 약화되고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하는 그 가치 그 리더십은요, 그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병아리 리더십이라고. 병아리. 그러니까 암탉이 계란을 품으면 21일이 되면 거기서 부화가 돼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바깥에서 계란을 깨트리면 뭐가 돼요? 엄마들이 계란을 왜 깨트려요? 그렇지. 계란 요리하려고 깨트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뭐냐면 맛은 있어. 그러나 거기는 뭐가 없냐? 생명이 없어. 단 한 번이야, 한 번. 이게 지금까지의 리더십이 가르쳐서 하려고 하는 리더십은 그래요.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봐. 이렇게 복제시키듯이 이렇게 하는 리더십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란이 딱 암탉이 21일을 품어서 딱 부화돼서 나오죠. 부화돼서 나오면 그게 병아리야. 그게 뭐냐면 생명이야. 그래서 스스로 내가 나를 깨고 나오면 생명 있는 리더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스스로 나를 찾아내는 거예요. 스스로 나를. 그래서 내가 뭐가 부족하지? 그러면 나는 저거를 내가 저렇게 키워서 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니까 리더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느냐 했을 때 여기 보면 리더십 개발에 3요소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인격, 업무, 대인관계예요. 이게 이제 존 맥셀의 리더십 혁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리더십 혁명이라는 그 책에서 보면은 요걸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이 정리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요, 이 인격이 정직한 사람은 누구에게도 신뢰를 받죠. 어디를 가도 정직한 사람은. 그 다음에 성실한 사람은요, 신용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성실한 사람. 아주 저 사람은 빈틈이 없어. 열심히 일해. 어떤 사람 일 맡겨놨더니 놀고 있어. 그럼 그 다음부터 일 안 시켜, 이 사람은. 그 사람은 누가 보나 안 보나 변함없이 일을 해.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용기 있고 또 어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인격적인 요소가 있는 반면에 이 사람은 어떤 업무 능력, 일을 맡겨놓으면 책임감 있게 하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일을 맡겨놔도 책임감이 없어.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면 되지 뭐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갖는 사람은 업무 능력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직장에 가도 가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근면한 사람 있잖아요. 근면. 열심히 일을 잘하는 분 있어. 근면한 사람. 예, 근면이 재산이에요. 근면이 재산. 그래서 이 근면한 사람. 그 다음에 그 시간을 잘 내고 어떤 창의적인 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업무 능력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는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인간관계를 잘하는데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경청을 잘하는, 말을 잘 들어주는 게, 경청이 뭐냐면 말을 그냥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경청이.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백성들의 듣는 마음을 내게 달라. 그게 지혜야. 듣는 마음. 그러니까 사람들의 듣는 마음이 뭐냐면 아이들이 막 할 때 엄마 뭐라 그러면 막 설거지 하다가 물소리 나는데 들리지도 않아. 엄마 애가 뭐라고 그러니까 알았어 그래요. 근데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그런데 애한테는 알았어 그러니까 애가 와서 엄마한테 뭐라 그래요. 엄마는 왜 내 말 안 들어? 이런 얘기하죠. 그 말은 뭐냐면 경청이 안 된다. 이건 뭐냐면 자녀와 나와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이거는.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도 느끼는 게 아이들을 부모님들과 같이 어디를 가려고 그러면 애들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에? 부모님과 아이들이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부모님과 소통이 안 된다는 건 쉽게 말하면 관계가 지금 무너졌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꼭 친구들만의 관계가 아니라 부부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자식과 부모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잘 맺도록 하는 요 세 가지가 균형 있게 딱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리더십이 나타나. 그걸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보면 사람이 여기 보십시오. 사람이 인격이
또 업무 능력이, 대인관계가, 여기 세 가지가 잘 균형 있게 갖춰져야 되는데, 사람이 그냥 평범하게, 모든 사람이 그냥 다 그렇고 그렇게 사는 거다 하는 게 기준을 5점에다 줘본 거예요. 그러면 5 곱하기 5 곱하기 5는 기준이 얼마야? 답을 써줬는지도 몰라? 125예요. 125점. 125점. 그러니까 이 10점 만점에 이 사람은 정말 최고의 사람이고 최고의 리더고 최고의 훌륭한 사람이다. 그게 이제 10점 만점이라고 하면 1000점이잖아요. 1000점 만점에 그냥 보편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있으나 마나,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 이렇게 사는 사람들 할 때 그걸 5점으로 준 게 125점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아직까지는 그냥 보편적인 거지 그렇게 가치가 있고 소중한 사람으로 느끼지는 않아. 뭐 다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다 그렇고 그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자 보십시오.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평균치보다 못해. 성격이, 인격이 별로인 것 같아. 5점보다도 못해. 그래서 둘이 이렇게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연애할 때는 그렇게 잘했어. 막 남자가 매너도 있고 말이지. 딱 뭐 가면 이렇게 딱 의자도 빼주고 말이야. 그러고 나더니 맛있는 거 이렇게 먹고 이거 먹어봐. 그래서 먹어보라고도 하고 이렇게 참 매너도 좋았어요. 근데 딱 결혼하고 나니까 의자 빼주는 거 없어. 그냥 식당에 먼저 들어가서 그냥 의자 빼고 자기 먼저 앉아. 그리고 이제 뭐 먹을까 묻지도 않아. 그냥 아무거나 시켜 이래요. 그전에는 뭐래서 좋은 거 시켜 이랬죠. 좋은 거 시켜. 근데 지금은 아무거나 시켜 그래요. 그러다가 먹다가 맛있으면 야 맛있다 그러면서 자기만 먹지 안 줘. 그러죠. 근데 이제 아내가 음식을 했는데 참 맛있다 그러더니 맛있다 먹다가 맛이 없어. 맛이 없으면 그때서 먹어봐 이러는 거예요. 이걸 음식이라고 해서 먹어봐 이러는 거예요. 맛있을 때는 자기 혼자 먹고 맛이 없을 때는 먹어보라고 그러고. 다 경험자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사람보다 이게 아닌 거예요.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때부터 사람을 진짜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안다라는 뜻이 기노스코, 구약에서는 라다 이런 얘기인데 뭐냐 경험으로 안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라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뜻이에요. 그 동침한다, 살아본다 이런 말이야. 살아봐야 그 사람을 안다는 거죠. 연애할 때는 몰라요. 다 좋아. 환장하게 좋다니까. 근데 살아보면 알아. 살아보면.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 정도면 그냥 보편적이다 했는데 그보다 떨어질 때가 있고요. 이 사람 일 시켜보니까 일하는 게 그렇게 느리고 뭐 정말 일을 못해. 그 집안이 그래도 괜찮아서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의 업무 능력이, 일의 능력이 없어. 그냥 일이야. 거기다가 또 인간관계도 보니까 친구들하고 잘 싸워서 그 몇 명만 이렇게 어울리지 이렇게 넓게 폭넓게 사람을 새기지를 못해. 자, 이 사람의 리더십 효율성이 얼마예요? 4 곱하기 1 곱하기 3이니까 10이죠. 10이니까 아니 평균치가 그냥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게 125점인데 이 사람이 완전히 기준치 미달로 살아가니까 이 사람은 어디 가도 가치 있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예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돼버리니까 이 뭐예요? 우리 애들도 학교나 어디를 가도 애들한테 무시당하는 거죠. 왜? 저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리더가 아니야.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라도 인간관계를 이제 사람의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든지 아니면 남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그 경청하는 자세를 이제 교육을 시킨다든지 얘는 모자라 부족해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어떤 재능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얘가 인간관계를 한번 조금 이렇게 잘 교육을 시켜주면 그 사람이 인간관계를 잘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이 인격이 4점인데다가 업무 능력은 그냥 1점이고 인간관계를 잘하게 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해서 1점이 올라갔네. 1점이 올라가니까 전체적으로는 몇 점이에요?
16점이야. 아직까지는 부족해요. 그런데 먼저 12점일 때보다 4점이 올라갔는데 이게 먼저 사람의 가치보다 몇 프로가 성장한 거냐면 33%가 성장한 거예요. 4점이 올라갔다는 자체가 12점에서 이 4점이 올라갔다는 게 약 33%가 이 사람의 가치 있는 사람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치를 찾아서 하나하나 이렇게 올려준다고 하는 거는 저 사람이 앞으로요 이 가치를 올려주면 어디다 내도 다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합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은 내가 부족해도 괜찮다는 거야. 괜찮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우리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하나 나의 부족한 거를 끌어올릴 거예요. 이게 끌어올리면서 우리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내 가치가 내가 정직의 가치가 몇 점이나 될까? 10점 만점에서 그렇게 하면 5점은 못 주는 거야. 왜냐하면 다 5점에 숨어버리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평균치에서 밑에냐 우위냐 요걸 한번 조사해 보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대인관계 1점만 올려줘도 사람의 가치가 이렇게 상승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여기는 뭐냐면 리더 B는 이 사람은 인격이 3점 아까하고 같은데 3점이 인격은 그냥 3점이야. 근데 이 사람은 뭐는 잘하냐면 일 맡겨놓은 건 일은 죽어라 잘해. 대단하게 잘해. 그러니까 평균치보다 올라갔어. 저 사람 일 잘해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 근데 이 사람은 같이 일을 못해. 사람 누구보다 난 저 사람 싫어. 다 싫어. 난 일을 못하겠어. 저 사람 때문에 일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을 다 몰아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인간관계가 빵점이야. 자, 그러면 이 사람의 가치가 얼마예요? 3 곱하기 6 곱하기 0은 얼마예요? 0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회사에서 이 사람은 없어져야 할 사람이에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나는 역으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잘해. 그래서 교회도 많아 커졌어. 그리고 이제 뭐 바깥에도 대인관계도 잘해. 뭐 목사님도 많이 알고 막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해. 인간관계가 좋아요. 그런데 목사인 내가 정직하질 않아. 정직하질 않아. 아니 내가 그렇다는 게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 뭘 또 맞아 그러지 말고. 그래가지고 인간관계를 딱 맺은 거죠. 그러니까 인격이 저렇게 딱 내가 정직하지를 않아. 그러면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이 볼 때 내 가치가 얼마야? 0이지. 우리 목사는 목사로서 자격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어디든지 이게서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하나는 인격이 3점이고 업무 능력이 6이야. 거기서 이 사람의 대인관계를 조금 올려봤어. 못하는 사람인데 인간관계 그래도 잘해야 된다. 인간관계를 잘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뭐 공감도 하는 법을 가르치고 남의 말 듣는 것도 저 사람이 한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훈련시켜줬어. 그랬더니 18점이 되잖아요. 0점에서 18%면은 180% 성장 아니요? 그렇죠? 그 다음에 1점 올라갔는데 180% 성장이야. 가치 없는 사람에서 이제 가치가 조금씩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점에서 업무 능력은 잘하니까 자꾸 업무를 능력을 더 키워줘 봤어. 그러니까 24%인데 우회보다 6점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것도 33%가 성장하는 거야. 그 사람의 가치가. 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십시오. 이제 평균치보다 올려봤어요. 평균치보다 올려줘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인격이 6점이야. 인격을 자꾸 키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업무 능력도 6점이야. 이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하게 한 거야. 여기들은 이게 왔다가 관계가 참 좋아야 되는데 관계가 안 좋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했더니 이 사람이 252점이면 기본 점수가 몇 점이라고 그랬죠? 125였어요. 125인데 1점, 2점밖에 안 올라갔거든. 근데 이 사람의 가치가 125점인데 배 이상으로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사람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어디를 내놔도 이 사람은 없어서는 안 돼. 이 사람은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진짜 우리 회사에, 우리 집에, 아니면 우리 학교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우리 직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이런 인정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 이런 사람이 회사에 있다. 그러면 그 회사가 몇백 프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걸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 교육이 여러분 4인 4색에서 이 가치 있는 사람 세우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잘 오셨다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1점씩을 하나 올려봤어요. 인격도 업무도 1점만 올려. 1점 올리는 게 그게 쉬운 건 아니야.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걸 올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이 사람이 343점이 됐어. 그렇죠? 그러면 252점에서 343점 됐는데 몇 점 올라간 거죠? 답은 81점이요. 자, 몇 점 올라간 거죠? 81점 올라갔어. 91점 올라갔다. 91점. 그렇죠? 91점 올라갔어. 그래서 내가 또 답을 잘못 가르쳐줬다고 그대로 대답하는 거야. 91점 올라간 게 전보다 이 사람의 가치가 36%가 올라가는 거야. 36%. 그러니까 사람을 조금씩만 그 사람의 가치 인격과 그 가치 업무 능력을 키워놓으면 이 사람은요 그냥 있으나마나 사람이 안 돼.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어느 직장에서나 어디 가서도 그냥 하루가 맨날 그 모양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회사도 발전이 없고, 그렇죠? 회사도 발전 없고 그 사람 때문에. 그리고 나도 발전이 없고 내가 소중한 사람이 되지도 않고 이래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그냥 우리는 소중한 사람을 키워내는 이 CTS TV의 사인사색에 여러분이 참여했다. 예. 그러면 이러한 인격을 키워놓게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니까 세상이 얼마나 밝아질까. 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올려볼까요? 야, 팔팔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인격도 1점을 올려놓는 거예요. 1점을. 제가 지금 우리 교인들을 이거 훈련을 시켜보고 교역자들을 훈련시켜 보는데 이게요 하나하나 올려가는 게 쉬운 건 아니야. 그런데도 스스로 자기가 고쳐가려고 노력을 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같이 거기 교역자들하고 할 때 똑같은 거예요. 나도 뭐 고쳐야 할 성품도 많이 있고 나도 해야 될 게 많이 있잖아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서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병아리를 깨고 나오는, 그러니까 달걀에서 병아리가 깨고 나오는 거와 똑같아서 스스로 나도 나를 깨고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뭐가 부족했다. 근데 여기에 비춰보니까 나는 요걸 요렇게 살아야 되겠다. 요런 모습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 888 하니까 몇 점이에요? 512점이야. 그럼 위에서 343점에서 1점씩 올렸는데 얼마나 올라갔어요? 몇 점 올라갔어요? 169점이 올라간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사람의 성장 템포는 가치는 49%. 예, 49%가 이렇게 올라가게 된 거죠.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사람의 이 균형 있게 사람을 키워준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작품으로 만든 거야.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한국 애들 인성교육이다, 뭐 품성교육, 성품교육이다 이거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것과 다른 게 우리는 하나의 인격이나 업무나 대인관계에 맞는 그런 성품을 키워주면 이 사람들은 어느 자리를 내놔도 다 행할 수 있어요. 아주 소중한 사람. 여러분도 그런 가치 있는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교육을 이번에 받으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